어쨌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만 되면은 본인들의 몫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되든지 말든지.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광주에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많았나, 제가 이렇게 충격, 이렇게 써놨죠, 충격.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합원 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얼만큼 많은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유의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각 지자체 구청별 그 현황을 제가 총괄해가지고 자료를 따로 업데이트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살펴보기 전에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 주중에 첨단 3지구 상가 분양과 관련해가지고 투자 전략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오프라인 무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위에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 전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표를 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지역주택조합 전체가 아니고요. 현재 모집 신고까지만 돼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모집 신고가 2019년도, 2018년도도 있고요. 2019년도, 2020, 2021, 2022, 2023년 이렇게 해서 모집 신고가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2018년도, 2019년도에 모집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합 설립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도 지금 벌써 4년이 된 거죠. 4년 동안에 아직 조합 설립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당연히. 좀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동 그리고 뭐 광천 지주택도 있는데 이거 뭐 재건축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주택으로 하나요? 이거 예전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고 학독 센트럴 시티 지주택 뭐 이것도 거의 뭐 무산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모집 신고가 됐는데 아직 조합 설립이 되질 않았다. 그리고 더 50 센트럴 금동 지주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 소송건으로 인해서 뉴스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아직 모집 신고밖에 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한 것들이 뭐 월산 지주택, 첨단 쌍암동 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료는 2023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올해 모집 신고한 곳들이 또 몇 개 있죠. 모집 신고한 곳들이. 그래서 요즘에 뭐 분양한다 막 문자가 엄청나게 오는데 지금 이 현황표는 2023년 12월 말까지의 현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합 설립은 됐다. 설립. 그런데 설립이 2016년도, 201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아직도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난 그런 구역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랜드 1군 지주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조합이 완전히 다 뒤바뀌었죠. 그래갖고 새로운 조합이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토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토지 확보가 그래도 좀 꽤 많이 된 모양이에요. 어쨌든 2022년도에 조합 설립이 나고 나서 아직 사업 시행 인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구역은 사업 승인이 난 구역, 그렇게 많은 구역 중에서 사업 승인 난 구역은 진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사업 승인이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 확보는 됐으니까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안정권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이후에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되죠. 무슨 문제냐면은 추가 분담금에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에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승인이 낮다 해도 리스크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구역들은 이런 구역들이 있다. 지금 착공이 이미 들어간 구역들은 이런 구역들이 있다. 이런 구역에서 이제 추가 분담금 이슈가 앞으로 좀 뉴스에서 좀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을 선우 진아리채 지주택 있죠. 어등산 진아리채 리버필드 여기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마 안 되죠. 142세대 정도 됐는데 뭐 여기가 완판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완판.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분양이 잘 안 돼갖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진행해가지고 거의 할인 분양에 가까운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완판까지 이렇게 시켰는데 문제는 할인 분양에 가까운 프로모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든지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든지 하겠죠. 어쨌든 다행히 완판은 됐는데 어쨌든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해가지고 입주가 내년 3월이죠. 입주까지 잘 마무리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찬찬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입주를 최근에 입주를 마무리한 그런 구역인데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은 24년 7월달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번 달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 힐스테이트 얘기가 많았던 여기는 원래 2월달 예정이었는데 4월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 힐스테이트도 분담금이 뭐 많이 나왔다 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분담금을 좀 더 내셔가지고 속상하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데서는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파트도 굉장히 좀 잘 지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단지 규모도 꽤 크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잘 지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일반 분양이 아직 다 팔리진 않고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보여드린 게 66구역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구역들도 있습니다. 한 10개 구역 정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예 표시가 안 된 구역들이 있는데 어쨌든 66구역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모집 신고하고 조합 설립된 곳이 44개 구역입니다. 44개 구역이 아직 시작조차 안 됐다. 이 사업 승인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 곳이 44곳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전체 세대수를 한다면은 18,000세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조합원이 13,000명입니다. 13,000명.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3,6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승인 나고 착공된 데가 22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8,200명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2,100개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다 합쳐보니까 조합원 수가요 거의 22,000명 정도 됩니다. 22,000명. 그리고 이 중에 일반 분양 세대가 6,600개 정도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는 재개발 재건축 현재 남아있는 게 20개 구역 정도 되는데 세대수는 월등히 많죠. 지주택보다는. 왜냐면은 한 구역당 평균 세대수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가 한 1,100세대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한 단지가 세대수가 좀 적죠. 433세대. 그러다 보니까 구역은 지주택이 훨씬 더 많은데 세대수는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비교해 볼 거예요.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29역 조합원 수 다 합쳐봐야 11,000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거의 22,000개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거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2배가 가까운 숫자가 조합원 수가 훨씬 더 월등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정말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일반 분양 세대는 재개발 재건축은 22,000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6,600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역주택조합이 왜 수익구조가 악화가 돼서 추가 분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조합원 비율이 재개발 재건축은 34%예요. 그런데 지주택은 77%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 나머지가 일반 분양이잖아요. 일반 분양인데 이 일반 분양이 8개 있어야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팔물건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리 인상,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비는 추가로 내야 되는 사업비는 고스란히 이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성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조합원이 광주에 살고 있다. 이분들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도 84제곱미터 이상은 소유를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 게 없어요. 100채를 가지고 있던 200채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 구역에 한 채가 있으면 다른 구역에 100채가 있던 200채가 있던 이거는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기회비용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리스크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요즘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여기 착공이 이미 들어간 곳들이 이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분양.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아예 이 미분양을 안 받으려고 조합원 모집을 아예 100%로 채우려고 합니다. 100%. 그런데 이때 100%로 채울 때 조합원 분양가 뭐 3억 5천입니다. 3억 8천입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조합원 모집을 해버립니다. 덜컥. 그런데 좌시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분양가가 진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분양가가 100%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된다. 어쨌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만 되면은 본인들의 몫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요즘에 조합원 모집하는 곳들이 있는데 조심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반 분양 얘기하면 현실적인 분양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집을 한다면은 일단 싸게 조합원 모집해갖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의하셔갖고 조합원 모집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